프랑스에 한 5개 정도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거든요. 이 셰프 삐에르상, 프랑스 말 어렵네 이거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바로 명품 브랜드 관련되는 얘기입니다. 구찌, 디올, 루이비통, 에르메스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요 최근에 식음료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. F&B 시장이라고 하는데 푸드 앤 베버리지, 그래서 F&B 시장이라고 합니다. 근데 갑자기 왜 이들이 레스토랑을 진출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을까요? MZ세대들의 특징이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것에 반응하고 새로운 게 있으면 인증하러 가야겠다. 그래서 경험하고 찍고 바이럴하고 이런 문화가 이제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명품 브랜드에서도 경험의 확장 측면에서 외식 브랜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 외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쭉 한다라는 건 아니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팝업 스토어에서 이제 기간 끝나면 종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선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맛배기로. 근데 이제 구찌 같은 경우에는요, 지난 3월 달에 한남동에 구찌 오스테리아라는 레스토랑을 오픈했어요.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, 예약 안 돼요. 제가 그렇게 예약하려고 해봤는데, 지금 증빙도 남겼어요. 근데 이미 이거를 하려고 들어가잖아요. 이제는 6월 30일에 이제 6시 오픈한다. 그러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치 예약을 하는데, 제가 이미 지난달과 지지난달 해봤는데 5분이 뭐야. 뭐 들어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이미 끝난 상태고 구찌가 이 레스토랑이요 좌석이 28개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4인 테이블 하면은 7테이블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구찌 오스트리아 한번 가서 이제 인증도 찍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나 돈을 내겠다는데 예약이 안 되네. 가져가라는데. 그래서 이제 다이닝 같은 경우에는 비싸긴 해요. 코스 요리가 5개랑 7개짜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 5코스로 하면은 저녁이 12만원, 7코스는 17만원. 근데 와인 한다? 그럼 와인은 또 돈 내고 먹는 거예요. 별돈데 내가 이거 이번에 먹는다. 한 보름 정도 편의점 음식 먹으면 돼요. 그래도 이제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예약이 안 된다. 그만큼 인기가 폭주하고 있다. 근데 실제 이 구찌가요, 한남동에 이 구찌 오스테리아가 전 세계적으로요, 4호점이에요. 1호점은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, 이태리 피렌체에 1호점이 있고, 로스앤젤레스가 2호점, 도쿄 긴자에 3호점이 있고, 올해 3월에 드디어 서울에 4호점이 있는 건데, 전 세계적으로 이 구찌 레스토랑이 딱 4개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돈 많이 쓴다는 거예요. 그만큼 이제 좀 명품 소비 많이 해주니까 이런 거잖아요. 우리도 마블 영화 많이 보니까 이 마블 그 주인공들이 한국까지 와주잖아요. 게다가 뭐 일찍 개봉하기도 하고. 일찍 개봉하고. 근데 이 구찌 오스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왜 오스테리아냐면 이 셰프가요, 마시모 보투라라는 그 셰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예요. 그 레스토랑 이름이 오스테리아 프란체스카나. 그러니까 구찌랑 오스테리아 레스토랑이랑 콜라보했다. 그래서 이제 이 마시모 보투라가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데 이 구찌의 거의 시그니처 메뉴는요, 이 전체 코스를 먹는데 가장 핵심은요, 분홍색 컬러를 자랑하는 버거. 제가 이거는 사진으로밖에 못 보는데 먹고 싶었는데 사람들 말로는 뭐 육즙 팡팡에 치즈와 뭐 이태리 풍미가 장난 아니었다. 상상만 하지만 하여튼간 분홍색 버거. 얘가 이제 이 시그니처 버거. 이고요. 그리고 디올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에 디올 카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커피 18,000원 막 이런 거 비싸게 팔고 있는데 디올 성수도 지금 사진 보면은 근사하죠. 이야, 끝내주는데요. 그리고 이제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요, 팝업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삐에르상 앳 루이비통. 이거는 삐에르상 앳, 이게 뭐냐면은 루이비통에 있는 삐에르상 해서 이름이에요. 삐에르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건 사람 이름인데 이 삐에르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 한 5개 정도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거든요. 이 셰프 삐에르상, 프랑스 말 어렵네 이거. 삐에르상 보이에 총괄 셰프, 한국계 프랑스인인데요. 이 사람이 이제 루이비통에 있다 해서 삐에르상 앳 루이비통. 그래서 이제 이 레스토랑은 근데 끝났어요. 끝났어요? 6월 10일까지 해서 끝났고요. 4월 26일부터 38일 동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3,000석을 예매한다라고 했는데요. 못 갔죠. 클릭을 암만 해도 안 돼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?
그래서 이제 점심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인당 13만 원, 저녁은 인당 23만 원, 그리고 심지어 애프터눈 티 세트 있죠. 8만 원. 근데 그래도 얘는 아까 맞죠? 이거 레스토랑 보니까 그 공간에 들어가면은 구찌면은 구찌 의자에서 구찌 식기로 구찌 포크로 먹는, 그리고 구찌 메뉴판, 약간의 그 브랜드 경험을 하고 일종의 뭐 간지죠. 찍고 인스타 인증하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이런 의도로 하는데, 사실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요, 이 루이비통 매종 서울이라는 이 건물 제가 한번 좀 강조해보고 싶은데,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, 현대 건축에서 굉장히 유명한, 거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뭔가 막 물결 넘치는 것 같죠? 약간 보트 같은데요, 좀? 이게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의 한국의 이제 수원 화성과, 그리고 한복, 그 도포 있잖아요.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. 양반들 하얀색 도포자락, 그 도포자락 그 하얀색 옷을 입고 동네 학춤이라고 해서 부산에서 유명한 그 학춤이 있어요. 동네 학춤에서 춤을 추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거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렇게 도포자락 휘날리고 뭔가 춤을 추는 듯한, 역동적이죠. 역동적이면서 우아한.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이 처음 선보이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좀 더 의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최근에 뭐 루이비통, 구찌, 뭐 디올, 에르메스까지 F&B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명품 브랜드가 외식 사업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, 여기에 대해서 마케터의 시각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, 왜 굳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? 첫 번째 이유는 언락 마케팅입니다. 이게 뭐냐면 락이 잠그다, 언락은 풀다.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, 언락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나는 가방만 팔아, 나는 뭐 의류만 팔아 했던 산업이 있다면, 이제 산업의 경기가 무너지는 거예요. 그래서 잠가있던 게 이게 풀리기 때문에 산업 간 경기가 무너지기 때문에, 사실 내가 뭐 헤어핏 판다고 해서 뭐 신발 못 판다 그런 거 없잖아요. 그래서 산업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점점 확장을 할 수 있다 보니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도 다양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소비자가 가방만 사기 위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외식, 커피를 접하거나 뭐 식사를 하면서 브랜드에 접근할 수 있는 경험을 확장 제공한다. 그런 면에서 언락 마케팅. 너무 어렵나? 약간 그 서민 버전이면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? 그 말표 맥주. 곰표, 곰표 패딩,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밀가루 만드는 업체가 뭐 맥주 만드네, 패딩 만드네,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확장을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핑했을 때 얘네들은 이럴 거죠. 뭐 태핑했는데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네?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, 이게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을 위한 체험 마케팅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, 사실 이렇잖아요. 저희 가방 사려고 하면은 샤넬 요즘에 뭐 백 하나에 1,000만 원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엔트리 레벨이 너무 높은 거예요. 명품 브랜드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이 타이틀 자체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. 그런데 식사는, 명품 가방은 1,000만 원이지만 식사는 한 13만 원이다. 그럼 상대적으로 경험을 해볼까? 라는 거죠. 그래서 막상 그 경험을 위해서 뭐 구찌 오스테리아나 피에르상 앳 루이비통 갔는데, 가봤더니 다 의자 루이비통에, 거기에 조명과 거울 싹 다 루이비통에,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온다.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풀로 긴 시간 동안 브랜드 경험을 하는 거예요. 그럼 거기에 대한 호감을 느낀 사람들은, 그러면은 가방까지는 비싸니까 카드 지갑 하나 사볼까?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더 나아가면서 브랜드 로열티가 쌓아가는 과정이죠.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체험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,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연결돼서 오감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. 오감이라는 거는 시각, 후각, 미각, 촉각 뭐 이런 것들,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건데, 이게 이런 겁니다. 소비자들은요,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던 레스토랑이 있으면은 그 기억이 나요. 이게 너무 맛있었어.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면 이 맛이 어떤 맛이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도, 그때 이런 럭셔리한 분위기와 그때 누구랑 같이 먹었었는데 이때 흘러나왔던 이 음악과 이 따뜻한 분위기 너무 좋았지. 미식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좋은 추억, 기억으로 인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선호하는, 좀 더 거기에 대해 애정을 갖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오감 마케팅 측면에서 이들이 미식을 활용한 게 아닐까. 왜냐면 명품이라는 거는요, 사실 구매하는 시점 외에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.
가서 이거 좋네요, 살게요, 이게 끝이지 이게 일상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일상에 접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 이런 오감 마케팅을 함께 더 전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루이비통에서는요, 이런 F&B 시장 진출에 대해서 뭐라고 관계자가 얘기했었냐면 지속 가능성을 향한 행보의 일환이다 라고 하는데, 너무 근사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딴 것도 팔고 싶다, 그런 뜻입니다. 나 이제 가방만 팔고 싶지 않고 나 가구도 팔고 싶고 소파도 팔고 싶어. 왜냐면 제가 요 사진 준비했는데 이 오브제 노마드, 이게 루이비통 청담동 디자인 가구 단독 전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루이비통이에요. 아, 요거 테이블 루이비통이네요. 다. 아, 의자도요? 네. 아, 이거 싹 다?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. 루이비통에서는 이런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나는 이제 패션 뷰티뿐만 아니라 일상, 리빙, 라이프 스타일 전반적으로 루이비통이 숨쉬게 하겠다. 지속적 행보라는 건 나 이것저것 다 팔고 싶어. 이거를 좀 세련되게 표현한 거죠. 역시 명품 브랜드다. 명품 브랜드답게 이렇게 근사하게 표현했고, 마지막으로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야누스적 소비입니다. 야누스는요, 이 로마 이제 신화에 나오는 문지기. 근데 얼굴이 여러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땐 좋은데 알고 보니까 이거 또라 아니야? 할 때 이제 야누스 같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이 야누스적 소비가 대표적으로 뭐냐면요, 프리미엄 소비가 일상 소비와 함께 일어나는 거. 즉 비싼 거 평소에 플렉스해서 와 이거 오마카세 인당 30만 원이야? 근데 먹어요. 그런데 평소에 그걸 먹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한 며칠 먹는다. 이런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소비를 함께 경험하는, 이게 MZ세대들의 특징이기도 한데, 이 양극화된 소비를 통해서 소비자는 내 브랜드에 대한 경험, 내 삶에 대한 경험의 폭을 훨씬 넓히게 되는 거죠. 이런 관점에서도 이 명품 브랜드가 F&B에 진출한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. 네,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! 다음 시간에는요, 이 카카오 택시로 알려져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각 이슈가 나왔습니다. 카카오가 팔려고 하나?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